여러분, 카이로 선언을 기억하시나요? 다들 국사 시간에 배우셨죠? 카이로 선언은 한국의 독립을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확인받은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강대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식민지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 많은 식민지들 중에서 왜 유독 한국의 독립만을 보장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신비롭기까지 한 일인데요. 오늘은 이 카이로 선언에서 누가 한국의 독립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켰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 채널 고정해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카이로 선언, 카이로 데클러레이션은 1943년 11월 27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 그리고 중국의 장제스 총통이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 모여서 발표한 공동선언입니다. 1943년 11월 23일부터 5일간에 걸친 이 회담을 통해서 3대 연합국은 승전하더라도 자국의 영토 확장을 도모하지 않겠다. 그리고 일본이 1차 대전 이후에 약탈한 영토를 모두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일본의 식민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승인할 결의를 해서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보장된 역사적인 회담이었습니다. 그 멋진 구절을 볼게요. 대일 전쟁을 수행 중인 3대 강국, 미국, 영국, 중국은 한국인들의 노예 상태를 유념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한국을 자유로운 독립국가로 수립할 것을 결의한다. 여러분, 이 문구는 워낙에 중요한 문구여서 원문 그대로의 느낌이 어떨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offer set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어떠신가요, 여러분? 읽을 때마다 이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가 느껴지는 문구인데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한국의 상태를 enslavement, 즉 노예 상태로 인식하고 있고 한국을 free and independent, 즉 자유롭고 독립적인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구절이죠. 이 단 두 줄의 문장으로 한민족의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왜 이 많은 나라들 중에서 유독 한국이 여기에 언급되었는지는 정말 신비로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설들이 존재해요. 크게 두 가지 설인데요. 첫 번째 설은 김구주도설, 그리고 두 번째 설은 이승만 주도설입니다. 김구주도설을 주장하는 한시준 단국대 교수는 중화민국, 즉 지금의 대만 국민당 당사위원회가 1981년에 펴낸 중화민국 중요사료 초편 대일항전 시기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중국의 전시 외교 기록들을 모아놓은 이 사료에는 카이로 회담에서 중국 측의 의제 초안 그리고 장제스의 비서장 왕충우이가 남긴 회담 일지가 실려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회담 준비 단계부터 한국 독립 승인을 주요 의제로 다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무부서인 군사위원회 참사실이 장제스에게 보고한 의제 초안에는 일본의 항복 이후에 취할 조치로 중국 영토 회복 그리고 그 항복 바로 다음 순서로 조선 독립 승인을 명시해서 비중 있게 꼽았습니다. 국방 최고위 비서정이 장제스에게 보고한 연합국과의 군사, 정치, 경제 부문 합작 방안 문서에서도 조선 독립을 정치 부문 첫머리에서 언급했습니다. 중국, 미국, 영국, 소련이 즉시 조선 독립을 공동 혹은 개별적으로 승인하거나 전후 조선 독립을 보장하는 선언을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명시했습니다. 1956년 대만 정부가 미국 국무부에 제공한 루즈벨트 장제스의 양자회담 기록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국과 인도차이나, 태국 등의 미래 지위에 대해 중국과 미국이 상호 이해에 도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장제스가 맞다 이렇게 동의하며 한국의 독립을 부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시준 교수는 중국은 소련이 먼저 한국 독립을 승인해서 한반도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키우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한국 독립에 적극적이었던 측면도 있다고 했죠. 한편 이런 장제스의 뒤에는
김구의 역할이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1943년 여름 임시정부에서 중국의 장제스 총통을 찾아가서 만난 사실이 바로 그것인데요. 임정은 장제스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는 첩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7월 26일 김구 주석을 포함해서 조소왕, 김규식, 이청천, 김원봉, 안원생이 장 총통을 찾아가서 미국과 영국은 조선 문제에 대해서 국제 공동 관리 방식을 채택하려고 하는데 중국은 전쟁 이후에 즉시 조선의 자주 독립 성취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합의를 얻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장 총통은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재미 한국 역사가인 김태환 전 회장은 장 총통과 임정 간부 간의 회동은 임정 기록에도 있고 중국 정부 측 기록에도 있기 때문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고 말했습니다. 카이로 선언의 이승만 주도서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백석대학교 정일화 교수입니다. 그는 한국 독립조항이 카이로 선언에 들어간 것은 미국인 해리 홉킨스의 단독 플레이였으며 그의 놀라운 외교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죠. 정 교수는 카이로 회담이 열릴 당시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코리아에 관심을 갖는 나라는 없었다면서 카이로에서 회담이 시작됐을 때조차 공식적인 의제로 한국은 등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카이로 회담 당사국인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등 4개 나라 모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혀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데다가 주요 의제가 군사전쟁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한국 문제가 끼어들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당시 영국은 자기네들이 빼앗긴 식민지를 찾는 데 혈안돼 있었고 소련 또한 일본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던 상태여서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거론하는 얘기가 나오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카이로 선언문이 나오기 직전까지도 공동성명서 작성을 위한 공동성명기초위원회조차 만들지도 못할 만큼 회담이 날마다 말싸움만 계속되는 난장판이었다고도 했는데요. 정 교수는 루즈벨트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홉킨스는 당시 처칠과 스탈린 등을 일일이 만나며 얽혀있었던 갈등 관계를 외교력으로 풀어나가기 시작했다면서 이 카이로 선언문의 초안 또한 그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초안이 만들어진 순간은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행운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드라마틱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홉킨스가 회담 막바지에 백악관 문서 기록관인 코넬리우스를 불렀대요. 그래서 한국의 자유 독립을 담은 선언문을 홀로 구술해서 만들어냈다면서 어떤 문서나 메모도 없이 머릿속에 떠오른 내용을 그대로 내뱉어서 작성된 것이 바로 지금의 카이로 선언문의 초안이라고 했습니다. 이 초안은 루즈벨트의 승인을 얻은 뒤에 처칠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당한 과정을 거쳐 이게 영어로는 in due course 아까 읽어드렸죠. 그 문제의 구절을 삽입했다고 밝혔습니다. in due course라는 구절은 이 처칠이 평소에 말벌이처럼 애용하던 문구였다고 합니다. 정 교수는 공동성명을 엄두도 못 낸 카이로 군사 정상회담에서 카이로 선언을 이뤄낸 것은 약소국들을 구하는 전쟁을 벌린 루즈벨트의 철학과 그의 측근 해리 홉킨스가 결합된 기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에 백악관 문서 기록관인 코넬리우스가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홉킨스는 이날 손에 어떤 서류나 메모 같은 것도 가지지 않고 일광욕실로 들어와서 나에게 카이로 선언문을 구술했다. 나는 홉킨스 특별보좌관이 부르는 대로 타이프를 받아 찍었다. 내용은 첫째, 일본의 잔인성을 충분히 부각시키면서 연합국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는 것. 둘째, 중국은 청일전쟁 이후 일본에게 뺏긴 모든 영토를 반환받는다는 것. 셋째, 한국은 일본에 의한 반역적인 노예 생활을 벗어나 자유 독립국가가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정일화 교수는 당시 중국의 장제스가 이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중국 또한 영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을 몰아낸 후 옛 식민지였던 한국 땅을 얻으려고 했다면서 일본에게 빼앗긴 한반도를 청일전쟁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중국이 야심이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장제스와 단독 회담한 루즈벨트가 처칠에게 그의 목적은 한국의 재점령,
이라고 밝힌 기록이 증명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즉 카이로 회담의 미국 국무부 기록은 1960년대부터 비밀이 해제되는데요. 이 기록에 따르면 처칠을 만난 루즈벨트는 전날 밤 장제스와의 회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합니다. 장제스는 중국이 만주와 한국의 재점령을 포함한 광범위한 야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장제스의 한반도에 대한 기본 전략은 여러 문서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것은 청일전쟁 이전질서로의 복귀였죠. 이것은 일반적인 중국인들의 생각이고 지금의 시진핑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청일전쟁 이전까지 중국은 수천 년 한반도를 자기들의 속령으로 취급했죠. 그리고 청일전쟁의 패배로 그 위치를 상실했지만 이제 일본이 패망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종주권은 다시 중국에게 있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장제스는 분명 임시정부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즉 자신의 종주권을 키우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시정부 외교부장으로 있었던 조소왕도 당시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중국 정부가 왜 한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느냐고 묻자 일본 패전 후 한국을 중국 아래 두려는 중국의 욕망 때문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구대열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장제스의 우선 관심은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 복귀였다. 장제스의 한국 독립거론은 원론적, 표면적이었다. 한국 독립조항은 루즈벨트가 오랫동안 구상한 일반 원칙과 전략의 실천이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카이로 선언 작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허킨스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정일호 교수는 이승만 박사와 허킨스의 인연을 소개했는데요. 그는 이 박사와 허킨스는 독실한 감리교 신자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 박사나 허킨스가 미 의회 내 감리교 출신의 의원들과 왕성한 교류를 했었던 점을 감안하면 둘 사이에 분명 어떤 친분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습니다. 정일호 교수는 또 이승만 박사와 루즈벨트의 부인 일리노어 여사와의 관계도 언급했는데요. 일리노어 여사가 미국 적십자 총재를 맡고 있던 시절 일본 정부와 한국의 기근 사태 지원 문제를 놓고서 진실게임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다. 이때 이승만 박사가 일본의 거짓 증언을 밝히는 데 앞장서 일리노어 여사가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갖도록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초강대국들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했던 역사적인 카이로 선언.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카이로 선언에 한국 조항이 들어간 것이 누구의 공로이냐를 주장하기 이전에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을 살펴보아야 그 전모가 파악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궁금하죠? 우리를 자유로 인도한 이 카이로 선언의 숨은 진짜 조력가는 과연 누구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